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게으르기 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미국 LA에서 열린 밀컨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엔화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펀더멘털에서 벗어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5일 일본 외환 당국이 지난주 엔화 환율 방어를 위해 약 600억 달러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사 아람코가 6월 아시아로 수출되는 아랍 경질유 원유 공식 판매 가격을 전월 대비 배럴당 0.90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간 매일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4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골디락스로 인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호조를 보인 건데요. 미국판 다보스 포럼인 밀컨 컨퍼런스에서도 경제 학자들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늦어도 올해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시각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인 위험이 확대된 점은 시장의 부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이 불발될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이에 유가는 6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상품별 전략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편 미국 3대 지수 오늘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서비스업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4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4.3으로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3월 무역 수지는 전월 대비 9억 유로 늘어난 223억 유로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유로존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8% 증가하며 0.3% 감소했던 2월에 비해 크게 개선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벽 1시에는 미국 에너지청 EI에게 단기 에너지 전망이,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확인해 보고 왔고요. 화요일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해선시대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뭐 연휴기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좋은 연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행을 계획을 했다가 거의 그냥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러한 연휴였습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또 해외 선물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지수, 그다음에 좋은 자리, 그다음에 어떠한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해외 선물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여러분들과 꼼꼼히 오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마치고 이번 주도 탄탄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50분 동안 알찬 전략들 챙겨드릴 예정인데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매주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내일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전략뿐만 아니라 시황 정보까지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남한산성 마스터님 파워 노트도 있는데요. 30페이지 넘는 분량의 파워 노트를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 파워 노트도 이 공개 방송 안에서 놓치지 말고 함께 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거래일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인데요. 금리가 1%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조금은 빨간불을 켜주기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 것인지 잠시 후에 방향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나스닥 관련해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컨 컨퍼런스 진행 속에 경제 당국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한 질문에 eventually we'll have rate cuts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현재 통화 정책은 매우 좋은 상황에 있어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또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 시간이 있고 특정 고용이나 그리고 물가 지표가 아니라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2%에서 2.5%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건강하지만 점점 더 둔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추는 것을 완만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과 함께 마스터님과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Three reasons why Bitcoin can still reach $150,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 번스타인이 비트코인이 내년에 1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거를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올해 전체로 예상한 자금의 대비 절반이 들어왔다며 은행과 자산운용사 그리고 연기금 등 다양한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으로 자산 배분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내년까지 비트코인에 70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유출도 멈췄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재무회계 기준위원회의 회계 기준 변경으로 비트코인 관심도는 더 커졌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랐지만 채굴 장비의 가격은 그대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공급량이 축소되는 만큼 채굴 업체들의 경쟁이 설비를 늘리는 등 치킨 게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살깎기식의 치킨 게임, 이 불필요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선님,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다른 경제학자들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그래도 올해는 또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선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실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지금 시장이 계속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은 설레발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풀려가지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설레발을 좀 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은 뭐 항상 뭐 저번에 금리 발표 때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원론적인. 금리 현재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동결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인하란 말은 인하를 언제 한다 이런 말은 없었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려면 앞으로의 데이터를 충분히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냐? 일단은 지금 뭐 5월 16일이죠. 다음 주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또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 그다음에 개인 지출, 그다음에 실업자 동향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도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충분히 연준에서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인 2% 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관망을 하고 좀 더 기다리겠다 이렇게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번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할 때보다는 조금 다소 비둘기파적 그러니까 좀 느슨한 그러한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를 했고 그다음에 금리 발표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랬죠. 고용 부분, 그러니까 고용 부분은 그동안 얘기를 안 했었어요. 물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었는데 고용 부분이 계속 이렇게 탄탄하면 안 된다. 고용이 좀 안 좋거나 하면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비농업 취업자 수, 그다음에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용 지수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표가 안 좋으면 좋은 것이고 지표가 좋아버리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고용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시장은 좀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달 6월 달이죠. 이제 6월, 8월, 9월, 11월, 12월. 그러니까 7월 달은 금리 발표를 안 합니다. 10월 달도 금리 발표를 안 해요. 5번의 금리 발표가 있는데 6월 달에 금리 발표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이고요. 왜냐하면 한 달 데이터를 보고 연준이 바로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8월 달 정도에 발표를 하는데 또 8월, 9월은 또 여름 휴가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발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월 아니면 11월이다.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남은 개월 수가 5개월 중에 일단 당장 6월 달은 안 할 것이고요. 8월 달은 통상적으로 안 합니다. 금리 뭐 동결로 가지 인상이나 인하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9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어요. 그럼 3개월 동안에 연달아서 금리 인하를 2번 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요. 어차피 11월 달에는 뭡니까? 미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달에도 또 금리를 뭐 인하하거나 인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2번, 9월, 11월 2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2번에 다 금리 인하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고 올 한 해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2025년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마스터님 이 기대감을 언제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금리나 기대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금리나 기대감은 이제 뭐 6월 말 이때까지는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건데 6월 달에 이제 금리 발표를 할 거예요. 6월 13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6월 13일 날 이제 금리 발표를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야, 그동안 또 한 달 거 데이터를 봤더니 안 좋다. 뭐 이거 금리 인하 섣불르게 할 수가 없다. 현재 이 유지를 관망하는 상태를 좀 더 스트롱하게 강하고 또 롱 길게 보겠다. 어퓨가 아닌 길게 보겠다라고 멘트가 만약에 나와버린다. 그러면 시장은 또 엄청난 또 패닉에 또 빠질 염려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6월 금리 발표 때 어떻게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나오는지 그때까지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또 군부를 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진한 고용 지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불어오면서 시장이 상승 랠리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6월 FOMC까지는 좀 유의 깊게 해서 파월 이작의 입에 다시 한번 또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비트코인 관련한 기사인데요. 기관 측에서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내년까지 15만 달러에 도달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골드보다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서 이런 자금들을 모아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요. 15만 달러를 도달하기까지는 2배 이상인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를 인정을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원래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나한테 비트코인 한 개를 3만 원에 사라고 해도 나는 안 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자산 가치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차이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또 투자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얼마를 간다,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죠. 하지만 또 요즘에 MZ세대들이나 그다음에 또 처음부터 이 가상화폐에 굉장히 좀 호응을 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가 쏠깃할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반감기가 지났어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4월 달에 반감기가 왔죠. 그러면 적어도 10월까지는 큰 상승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앵커께서 얘기했다시피 채굴업자들이 일단은 이제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채굴하는 속도가 2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뭐 비용이라든가 고정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존에 채굴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도 나오고 이러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지수펀드 ETF가 현물 ETF가 올 연초에 승인이 났죠. 이 말은 올 연초에 승인이 나면서 굉장히 수급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현물 쪽으로 비트코인 현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네. 거기에다가 은행들이라든가 자산운용사, 연기금,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이 또 포트폴리오에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따위야 취급을 안 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에 지금 비트코인도 추가로 지금 넣은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탄탄하다.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하방선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호재, 그다음에 ETF, 현물 ETF에 의한 어떠한 수급적인 탄탄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금 현재 가격의 한 2배 정도는 충분히 100% 정도 상승은 충분히 있을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 시기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10월까지는 큰 상승이 없을 것이다라고 또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뉴스들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나스닥의 방향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왜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정도까지는 지금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는 뭐 특별한 지표도 없기 때문에 어제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러한 측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스닥 뭐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2024년 1월 그러니까 올 2024년도의 최저점에서 최고점 3월 22일 날 찍었던 최고점까지 올라왔다가 파월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빠졌느냐 61.8% 선까지 일봉 차트입니다. 61.8%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1파동, 2파동, 3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76.4지점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1.8이나 뭐 38.2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38.2, 61.8 여기까지 사실상 조정이 좀 많이 온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일봉상이니까. 이렇게 조정이 왔다가 지금 현재 거의 18,120. 어제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18,120까지는 상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18,120까지를 충분히 찍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8,120 찍고 지금 어제 양봉이 올라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8,120을 터치만 한 게 아니고 몸통이 올라왔죠. 그러면 다시 18,120 아래로 종가 기준으로 음봉으로 떨어지면 다시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언제까지? 18,120이 지지되는 그때까지는 된다. 하지만 상승은 제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거의 다가 지금 스토캐스틱상 전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과매수권에 단기 과매수권에 도달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큰 모멘텀이 없으면 이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으면 큰 상승은 오겠다. 하지만 어제의 어떠한 흐름을 추정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스탠스는 여러분들이 매수로 갖고 가는데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좀 더 조정을 줬을 때 저가 매수세가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스닥 60분 차트로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000 오늘 25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8,250. 그다음에 18,250이 더 추가로 간다. 그러면
400까지도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8,176 이 라인이 지금 현재 지지선입니다. 이 라인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세가 발동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하방 18,110 이 정도에서 매수로 차라리 대응하는 전략이 좋다. 내지는 18,176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탔을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전 지금 11시 캔들이 지금 윗골이 달린 어떻게 보면 요주의 캔들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12시까지 이 양봉이 계속해서 살아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은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지금 움직이는 캔들이 음봉으로 18,176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면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18,110 이 자리는 어제 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올라타니까 여기에서 간밤에 상승을 했죠. 이 자리까지는 다시 되돌림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되돌림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뭐다? 18,176 아래로 음봉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떨어진다. 근데 여기에서 올라갈지 18,140에서 올라갈지는 이건 제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매도로 쫓아 들어가지 말고 어디든 맞고 올라오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나스닥은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스닥 매수로 시그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어제 흐름 이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자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이루어지는 공개 방송 안에서도 더욱더 길게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이야기하시면서 전략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최근에 이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정학적인 위험이 완화되면서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협상에 불발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 다시금 중동 지역으로 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과는 다른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0.74% 밀리면서 77.87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일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Oil climbs after Israel strike Gaza, truce talks contin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라파를 공격한 후에 유가가 상승했고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 이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가자 지구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건데요. 인질 석방과 일시적인 휴전을 위해 이스라엘은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마스는 아직도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선택지가 없고 계속해서 이는 라파 공격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라파를 공격하고 주민들에게는 이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시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이 분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가를 다시금 지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이 이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US has sufficient oil supply reserve to address any supply conce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고문인 아모스 호스타인은 미국의 공급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비축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는 필요한 경우 경제의 어떤 종류의 우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SPR에 있다고 생각하며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SPR을 사용해야 할 경우 대통령이 이 사용을 지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에너지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약 300만 배럴의 원유를 SPR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SPR은 현재 약 3억 6,7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원유를 보유했던 2009년에는 약 7억 2,700만 배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축류에 관해서도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간밤에 어제 우리 시장 좀 쉬어갈 때 이러한 소식들이 들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이 불발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이 소식에 유가가 다시금 오르려나 싶은데 지금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먼저 유가에 관련돼 가지고 처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이 됐었을 때는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그 순간에는 네. 급등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화선 역할은 할 수가 있겠죠. 중동 리스크의 도화선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또 며칠 전에 봤죠. 왜 그러냐면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란은 산유국이죠. 이란은 산유국이면서 또 이란과 혈맹을 맺은 국가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사우디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란과 또 혈맹을 맺은 국가들은 또 산유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전에 어떠한 확전으로 개입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유가에 정말 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란 참전하냐 확전하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일이 급등하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란이 한 발자국 빠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정 이 부분은 사실상 유가에 큰 영향은 없다.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결은 유가에는 영향이 없다. 지금 현재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중동 리스크의 도화선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중동발 어떠한 불확실성. 시장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전쟁이 나든 어찌 됐든 간에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혼돈에 빠지고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유가가 다소 올랐지만 사실상 지금은 거의 지금 끝물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은 실질적으로 유가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란이 또 어떻다 저떻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중동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뉴스와 관련해서 해석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팔로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공급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비축유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동의를 했다라고 밝혔다라고 또 미국의 에너지 쪽에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 이 유가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좀 영향을 줄지가 궁금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협박에 가까운 협박이요? 그러한, 그렇죠. 그러한 행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러한 뉴스가 지금 오늘 나왔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전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언제 나오냐? 지금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중동 쪽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 꼭 비축 이 부분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비축량은 뭡니까? 미국도 산유국이에요. 미국도 엄청난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인데 비축유이란 건 뭐예요? 비상으로 내가 어떠한 비상시에 모아놓은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원유를 나는 언제든지 빼다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발로 인해 가지고 원유 가격이 막 상승한다. 어떠한 공급적인 측면으로 가격을 다운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지수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고 있죠. 물가지수 하나만으로 지금 미국 전체 경제가 지금 두통이 올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데 원유 가격마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물가지수는 굉장히 또 널뛰기를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라도 지금 계속해서 뭐 뜬금없이 느닷없이 어쩌다 한번 계속해서 비축량 우리 많아 이거 다 바이든도 사인했어 언제든지 우리는 기름값 올라버리면 우리 이거 다 풀 거야. 이건 뭡니까?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적인 측면에서 언제든지 가격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는 측면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은 원유 가격에 어떻게 보면 상승을 계속해서 누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뉴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비축량과 관련해서도 이슈를 풀어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뉴스들이 또 언제 또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선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공개 방송 시간 안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크루드 오일 이 방향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확실하게 짐에 따라 가지고 물론 이제 라파 아까 오다가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라파 검문소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 지금 거의 변동폭이 없이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뉴스는 이제 거의 원유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은 안 준다. 그러면 자유낙하식으로 계속해서 하방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2023년 12월 14일 날 최저점입니다. 67.71. 거기에서 87.67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거의 뭐 20달러 넘게 정확하게 뭐 20달러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82.48 이 자리가 지지를 받아줬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하향 이탈이 됐습니다. 하향 이탈이 되면서 1파, 2파, 지금 현재 3파가 진행이 되는데 79.43과 지금 현재 77.05 그래서 오늘 정도면 77달러를 터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 구간은 전체 67.71에서 87달러에 딱 50% 된 지점이에요. 가격 면에서 50%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백분율로 따졌을 때 50%인 지점, 조정 구간이 77달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7달러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일단 77달러. 이 77달러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분명히 77달러는 터치하러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간은 79달러와 77달러는 거의 2주 동안 굉장히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있었던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좀 강한 지지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크리트 벽이다. 그래서 이 하단까지 지금 밀리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오일 같은 경우에 77달러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 저 이렇게 조심하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77달러는 터치하러 내려갈 거다. 보조지표상으로 보면 거의 지금 전저점 하단까지 지금 내려온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미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60분으로 좀 짧게 타이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현재 78달러에서 계속 공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78달러인데 우리가 대응할 때는 78.37 정도 이 라인까지 좀 조정을 한번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굉장히 여기서 공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78.37달러 그리고 하단은 뭐 77.5달러 내지는 전저점 이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78.7 이 위로 다시 올라선다. 그러면 오일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또 중동발 어떠한 뉴스가 튀어나와야겠죠.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단은 79.21 이 라인까지는 한번 터치할 수가 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79.21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떻다? 78.70 이 위로 올라타야만 이건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78.70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78.37 이 자리도 매도 자리가 된다. 하단은 일단은 전저점까지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점 초입 그러니까 77.10, 77.15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오일은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 매도로 전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 도 궁금하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이슈들 풀어보고 전략까지도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인사이트 늘려가실 수가 있고요.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도 또 받아보시면서 무료로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5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골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어제는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 어제 종가에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9시부터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현재 10년물 금리가 4.4%를 지나면서 1%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골드는 이에 반해서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15% 밀리면서 2,32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골드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Gold price inch higher on US late Casp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가자지구 휴전이 불확실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시티인덱스 수석 애널리스트 매트 심스는 금은 지난 한 주 동안 천천히 바닥을 다져왔으며 수요는 2,280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고 연준이 다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당국자들의 연설 등이 이 금의 약세장을 흔드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가자지구의 휴전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금값 상승세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무이자인 이 금의 매력도가 좀 높아지게 마련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매력을 현재는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골드도 지금 5일과 같은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인지 잠시 후에 바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 골드와 관련해서 지금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좀 다시 불어오게 되면서 나스닥도 오르고 있고 여러 지수들은 오르고 있는데 골드는 왜 지금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왜 상승세를 이렇게 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또 단기간 내에 급등했던 게 또 골드지 않습니까? 다른 거 주춤하고 있을 때 혼자 뭐 나홀로 그냥 달려갔던 게 골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던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골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골드는 원래가 안전자산이죠. 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가 됐던 그다음에 어떠한 리스크 차원 그다음에 공포지수가 올라간다 이럴 때 반대급부적으로 상승하는 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골드는 상승을 하는 겁니다. 현재 골드가 올 연초에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건 안전자산으로서 상승했다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왜 골드가 좋으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은행에 계속해서 돈을 놔둬봐야 이제 이자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은행에 있던 돈들이 시중에 풀리게 돼요. 그 말은 곧 유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돼요. 근데 그 확대된 이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까 보니까 골드만한 게 없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면 그 자금으로 골드를 매입을 하겠다. 이러한 어떠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골드가 금리 인하가 되면 골드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동 리스크가 있다. 이럴 때 또 골드는 힘을 또 받기도 해요. 안전자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냥 뭐 리스크가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그래도 금은 안전빵이니까 위험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자산은 보통 주식 뭐 이런 부분들을 위험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골드에 차라리 투자를 하겠다 해서 골드는 상승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주춤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금리 기대 인하감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었던 부분이 조금 후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상충되면서 지금 골드가 갈 길을 모르고 지금 옆으로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 주에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가 났었는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빨리 단행을 해서 경제가
그래도 그나마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게끔 경기 침체기가 강하게 오지 않게끔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게 통화정책이에요. 금리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빨리 단 한 달 전이라도 단행을 한다. 이런 게 어떠한 또 원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가면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안전자산 약간 이게 희석이 되면서 상승은 하고 싶으나 또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싶으나 또 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형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갈팡질팡하고 있는 골드에 대해서 이슈를 풀어보고 왔는데요. 그런 만큼 혼자서 방향성을 체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단타 전략 편말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지금 0.14%가량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어디서 자리값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먼저 또 골드도 우리가 또 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 다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본다 이러면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최저점에서 최고점 이 자리 중에 지금 현재 걸려있는 자리가 23.6%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2333달러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일봉상 2333달러 위에서 안착을 하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상승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을 다시 터치하러 상승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 5일째 계속해서 영업일 5일째 계속해서 2333 이때 한번 지금 뚫고 내려왔죠. 뚫고 내려오고 난 이후에 올라서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여기에서 벽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으로 이 위로 올라서야 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보조 지표는 골드 크로스가 나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보조 지표하고 같이 합을 맞추려고 그러면 2333 위로 올라타야겠죠. 만약에 골드 크로스가 현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만약에 오늘이라도 2333.6달러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골드의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골드는 지금 수, 목 적어도 이틀, 3일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60분짜리로 또 한번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매도로 일단 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매수로 보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34달러 이 위로 올랐으면 매수가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2345 터치하러 올라가겠지만 이 2334달러를 위로 올라서는 양봉, 그러니까 60분 캔들입니다.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거다. 근데 하방도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2314달러, 2314달러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2314달러 여기를 터치를 하고 다시 2322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때는 좀 짧게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2334달러 위로 올라서지 않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매도로 봐야 되지만 작은 우리가 파동에서는 지금 양방향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하다. 고점 매도 전략, 저점 매수 전략 양쪽 다 지금 가능한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많이 좀 빠진다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2298 그러니까 2300달러까지는 하방은 열려 있어요. 2300달러까지 다시 밀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3일 날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2285달러죠. 하지만 2285달러보다는 2298 이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밀릴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저점인 2320이 무너지면 여기에서 한번 크게 한번 아래로 또 터치하러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334 아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매도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갖고 전략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매도지만 2334달러 위로 양봉으로 그냥
올라섰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봉상 2,333달러 위에서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2,334 이 위로 올라선 이후에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종가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골드는 내일도 우리가 매수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334달러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328도 지금 보시게 되면 금방 올라갈 것 같아도 이렇게 꼬리 달고 떨어지고 방금도 꼬리 달고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다. 떨어지면 2,313까지는 뭐 그냥 떨어질 거고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98까지도 하방은 열려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인 챙겨봤고요. 자리값도 시나리오별로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자막 보시면 마스터님과 매일매일 빠르고 쉽게 해외 선물 전략들을 챙겨보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500개가 넘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국내 시장에서 너무 지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개 안 되는 해외 선물 상품 가운데에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전략들 챙겨보시면서 양방향으로 수익 챙겨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을 때 챙겨가실 수 있는 매매일지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이 매매일지 속에서 봤던 이 수익들을 또 무료로 함께 배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마스터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 담아주실 예정일까요? 항상 뭐 똑같겠지만 아침 시간에는 주로 이제 항생하고 호주 달러. 호주도 그 시간대는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제 호주 달러하고 항생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 사실상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뭐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저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매수로 들어갔다면 이렇게 먹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매도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먹었을 겁니다. 이건 지나간 차트를 보면 초등학생들도 그 설명은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유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항생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차트가 이런데 앞으로 차트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향후 이렇게 움직일 거고, 아까 지금 제가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뭐 나스닥, 그다음에 오일, 골드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 맞고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만약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어디로 갈 거고 여기 저항을 받으면 어디로 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관찰을 하고 학습을 하고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부분들을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매매의 어떤 기법, 뭐 필살기 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보고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는지 단순하게 뇌피셜을 가지고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은 뭐다? 상상으로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예요. 예측은 뭐다? 과학적인 어떠한 툴을 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측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래를 심플하게 해요. 심플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정말 꼭 아셔야 되는, 그것도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외 선물 항상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일 공개 방송에 많이 참여하시면 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실 겁니다. 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조새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파워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말 심화적인 내용까지 30페이지 넘는 분량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이 자료집 무료로 꼭 받아보시면서 내일 당장 이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10시 각각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맞서는 비법들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전방 담아봤고요. 전략 챙겨봤습니다. 아쉽지만 마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서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전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특별한 지표가 없는 오늘 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스토캐스틱상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모멘텀 없이는 18,250포인트 돌파가 쉽지는 않고 18,109포인트에서 저가 매수로 대응해 보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은 이스라엘은 산유국도 아닐 뿐더러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뉴스에도 원유 가격이 하락 중인 것을 미뤄봤을 때는 하마스와의 분쟁은 유가 상승 재료로서 소멸됐다고 봐야 하지만 이 보조지표상 과매도권 진입한 상황에서 상단은 78.37달러, 하단은 77.10달러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입니다. 5거래일째 2,333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유리하고 만약 일봉 종가가 2,333달러를 돌파하고 보조지표상 골든크로스가 유지된다면 상승이 가능한 점도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